안녕하세요. 하천에 살고 있는 소설가 이효수입니다. 모쪼록 국민의 눈, 국민의 귀, 국민의 입이 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권력, 자본가, 사주가 아닌 국민이 주인인 방송 국민TV. 조합원이 돼서 국민TV의 주인이 돼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국민TV 화이팅! 정직한 관찰, 따뜻한 대화.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정운현의 타임라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옥 안에서 쓴 옥중 서신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민권연대 윤기진 의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사적인 편지를 빌미로 해서 사람을 감옥에 가둔 공권력의 행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사안은 비단 이것만이 아닙니다. 윤기진 의장과 그의 아내인 황선 희망정치포럼의 대표는 보수 종편사로부터 종북 부부로 몰리는 등 공안몰이의 희생자이기도 합니다. 윤기진 의장의 석방과 때를 같이하여 오늘 초대석에 두 분을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른 아침에 우리 프로에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보자, 윤기진 의장님은 언제 풀려나셨어요? 지난주 목요일요. 목요일날 오후에. 이제 한 사나흘 됐네. 예. 아직 꿈 같습니다. 얼마나 계셨어요? 7개월요. 만 7개월. 예. 집에 다시 돌아오시니까 무엇이 제일 좋습니까? 아내? 제가 여기 있으니까 뭐 그런 소리 하시네요. 아니,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남자의 진심일 수 있습니다. 저는 술이 반가웠던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막 두 분 결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004년에 했습니다. 그러면 9년. 자녀는요? 딸 둘 있습니다. 3학년, 2학년 초등학생. 한창 엄마 아빠가 곁에 있어야 될 그런 성장기 아이들인데 혹시 그 감옥에 계실 때 아이들이 면회를 온 적도 있습니까? 예, 자주. 아, 왔습니다. 그랬어요? 네. 딸은 반가워하지 않습니까? 질문이 이상합니다만. 아니, 딸들이 예. 사실 제가 딸들이랑 생활을 많이 못했습니다. 예. 태어났고 이제 한 6살, 7살 때까지는 제가 이제 예전에 학생운동 했던 것 때문에 한총련 했던 것 때문에 수배 생활을 좀 길게 해서 예. 그래서 제가 또 교도소 갔다가 2011년에 출소해서 예. 한 1년 남짓 좀 같이 지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약간 어색한 사이였는데 지내고 이번에 또 7개월 갔다 왔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좀 뭐랄까 성숙했다 그러나? 그새 저를 너무 안쓰럽게 여겨주고 너무 잘 챙겨줍니다. 네. 아니, 남편이 현재의 남편이고 옛날에는 또 동지나 친구였을 때 이렇게 서방님이 깜빵에 들락거리면 부인은 뭘 먹고 살아요? 황 선생님은? 저요? 예. 좀 가까이 해주세요. 너무 멉니다. 네. 그리움을 먹고. 좀 땡겨주세요. 예. 그래요? 근데 그리움 먹고 살았어요? 워낙에 수배 중일 때 결혼했었거든요. 예. 수배 중일 때 결혼하고 이래서 남편이 뭔가 목구멍에 포도청이라고 이것을 남편이 책임지겠다라는 기대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아유, 저런 아내를 두셨으니 또 운동하시는 분은 또 운동하실 수도 있었겠네요. 네. 아유, 저렇게 얼마나 부담이 없어 좋아. 예. 그 먹여 살리는 가장의 본분에 충실해라. 이제는 결혼했으니 그러면은 참. 이제 뭐 제가 또 수배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고 하니까 이제 주변에 이제 지인분들도 예. 많이 신경 써 주시고. 그래요. 예. 자, 어쨌든 7개월 감옥에 계시다가 이제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나시는데
뭐 소회랄까 감회를 먼저 짧게 한 말씀 네. 들려주십시오. 제가 목요일 날 딱 그 재판장에서 무죄란 얘기 들을 때 예. 사실 저희 양심수라고 이제 하는 사람들이 예. 재판장에서 되게 좀 뭐라 그럴까요? 딱딱할 수도 있고 어떻게 좋게 얘기하면 당당할 수도 있고 눈물을 보이지 않는 자리인데 검사가 있으니까 예. 또 자존심 문제도 있고 근데 사실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국가보안법 재판을 수번을 받았는데 예. 이런 무죄는 처음 받아봤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실 국가보안법을 뭐 고무줄 뭐 막걸리 이런 비유도 하는데 사실 기소가 되면 이게 무죄를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적용된 상태에서. 예.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기분이 좋았고 이렇게 국가보안법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고생하고 계신데 지금 변호사분들이 엄청 흥분을 하셨어요. 왜요? 국가보안법으로 무죄를 받는 경우가 참 드물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약간 패배감도 있고 또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참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다시 한번 해보자. 이길 수도 있다. 이런 용기도 생기고 그래서 한 며칠 동안 좀 감동의 도가니였습니다. 예. 물론 재심을 통해서 이긴 합니다만 대개의 경우 국가보안법도 특히 조작 간첩 사건이라든지 그런 건 무죄가 들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아주 옛날 거. 예. 근데 예. 최근 같은 경우는 사실 적용을 하면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 미군을 이제 반대한다. 주한미군 반대한다. 이 표현도 저 같은 경우는 이 표현이 걸려 있는 거거든요. 예. 이명박 정부가 뭐 부시의 뭐 허수아비 정부 역할을 하지 않았냐. 뭐 FTA 이럴 때. 서로 하는 얘기잖아요, 그냥. 근데 저는 그게 걸려 있습니다. 예. 그게 자, 그러면요. 옥중 서신이 결국 국가보안법 위반에 발단이 됐는데 그 편지가 도대체 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윤기진 의장께서 황선 대표한테 부인한테 보낸 편지겠죠? 예. 혹시 다른 분한테 보낸 건 아니죠? 예, 부인한테. 근데 자, 우선 그러면 편지를 받은 분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네네. 그 편지 뭐라고 썼습니까? 뭐 물론 사랑을 깔고 있고요. 아, 그거야 부부니까 뭐 네, 기본이겠죠. 티나지 않게 깔았습니다. 자, 티 나면 또 어때요? 티가 난 것은 우리를 이렇게 갈라놓은 권력에 대한 그건 사실이니까요. 예, 그렇죠. 그런 것이 사실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양심수 그 정치사범이라는 분들이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소통이 이 서신을 통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자신의 기본 이제 신념과 관련된 그리고 자기 변호를 세상을 향해 자기 변호를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고 지금까지도 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그러셨고 예. 모니카 목사님께서도 다 그랬고 옥중서신이 다 있죠. 책으로도 예, 나왔고. 네. 그렇죠. 그랬던 것처럼 당연히 저는 양심수 남편의 편지를 인터넷이나 이런 데 공개하고 공유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랬던 건데 이제 거기에 이제 본인의 신념이라든지 사회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담겼을 거고요. 이 사람들한테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거는 사실 뭐 거의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를 인터넷에 띄웠다고 그런 거죠. 예, 내용이 이적표. 문제입니까? 안 그러면 옥중 서신과 같은 그런 사적 편지를 띄웠다는 것이 문제입니까? 형식입니까? 내용입니까? 두 가지 다를 걸었습니다. 두 가지 다요. 예. 그러면은 우리 윤기진 의장님 그때 그래 방금 우리 황선 대표께서 얘기하신 몇 가지 내용 본인의 신념이나 정치적인 분석 구체적인 내용을 본인이 쓰셨으니 기억나실 텐데 한 두세 가지 아까 그거하고 소개해 주세요. 제일 큰 거는 제가 이제 국가보안법으로 그때 수감 중일 때가 한총련 의장을 했다는 것 때문에 10년 수배하다 이제 구속된 상태라서 그거에 대한 이제 변호적 성격의 내용이 많죠. 예. 통일운동가로서 이제 북한에 대한 이제 뭐 제가 관심이나 예. 연구, 이해 이런 게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예. 뭐 북의 이제 뭐 정치 체제와 관련해서 이제 뭐 처에게 이제 뭐 이런 걸 뭐 그런 관심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했던 게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변론 성격에서 이제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뭐 평화협정 체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없지 않냐. 뭐 이런 것들. 그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흔히 있잖아요. 이번 재판부에서는 그걸 인정을 했습니다. 혼자 그 주장 세상 처음으로 한 거 제가 그 아니잖아요. 편지 쓸 때 소재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 신해철 가수 신해철 씨가 좀 발언을 몇 번 해서 이제 사회적 좀 환기가 됐던 적이 있죠. 뭐 예.
북의 인공위성에 대해서 뭐 이 정도는 박수 쳐줄 수 있지 않냐. 인공위성은 뭐 미사일도 아니고 뭐 이런 표현들을 소재로 몇 번 썼던 게 있죠. 예. 신해철 씨보다 상당히 약하게 썼죠. 아. 왜냐하면 저는 이제 국가보안법이라는 존재를 현재 수감 중인 신분이고 폐의식도 있고 예. 또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었으니까 훨씬 뭐 그랬었고 그리고 일상적으로 좀 많이 썼던 건 당시 이제 쇠고기 뭐 수입 문제 예. 그리고 FTA 문제 이런 그 파병 문제 이런 데서 너무 그런 표현 쓴 게 기억납니다. 그 누구죠? 그 영국의 총리가 누구였죠? 대처? 푸들이라고 불렸던. 때 부시 시절에 예. 블레어 갑자기 토니 블레어. 토니 블레어 다음에 푸들이 이명박 정부 아니냐 사실상 이 표현이 되게 크게 걸렸어요. 검사가 기소할 때는.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을 푸들로 비유할 수 있냐? 뭐 신문에서도 다 그랬었잖아요. 대한민국 쥐보단 훨씬 난데. 정권을 예. 부정하는 거다. 뭐 이런. 이명박 개새끼라고 쓴 사람도 무죄로 풀려났는데. 그 천정배 의원이 당시에 이명박 정권을 죽여야 한다 이런 표현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푸들을 블레어 다음에 푸들이 이명박 정부 아니냐 이 표현이 정부를 이제 이전의 한 총련처럼 정부를 식민지로 보는 거 아니냐. 예. 근데 그 당시에 뭐 인터넷 신문 언론에는 너무 식민지 아니냐 뭐 이런 네티즌들이 막 학술적으로 네. 식민지라고 보는 거에 대해서는 논쟁적일 수 있지만은 네네. 그냥 뭐 시위대 군중들이 할 수 있는 말로서는 뭐 어디서는 흔히 뭐 들을 수도 있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 오늘 뭐 처음 들은 말이 아니잖아요. 해방 후부터 쭉 들어온 얘기고.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거기 부시 그 목장 갔을 때 운전해주는 예. 장면을 가지고 네티즌들이 얼마나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까? 그럼요. 그거에 비하면 사실 저는 중간보다도 낮은 수위로 근데 놀라운 것은 법원의 판단이네요. 검찰이 그런 걸 국법 위반으로 기소했는데도 법원에서 혹시 그 이번에 무죄 선고를 한 판사가 아주 진보적인 급진주의적인 판사입니까? 저희는 전혀 그런 걸 그 정도면 변호사님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변호사분들이 그 민변에서도 아주 오랜 기간 활동하신 분들인데 예. 전부 다 처음 접한 판사입니다. 예. 뭐 꼭 막 처음이고 오래되고 그걸 떠나서 뭐 어쨌든 법원 재판부가 이런 것을 무죄 판결을 내는 건 좀 이례적이죠. 어쨌든. 예. 근데 이제 흔치 않아서 이례적일 뿐이지. 어찌 보면은 말씀하신 기소 사유가 우리 사회에 뭐 그냥 장삼이 사서 들어본 얘기고 네. 이런 걸 기소했다면 그 기소가 좀 무리했다고 그냥 저 역시도 보여지네요. 저는 상상도 못했죠. 기소 대리라고. 왜냐하면 워낙에 제가 이전에 이제 뭐 즐겨 보던 책 중에 뭐 김대중 대통령이 쓰신 옥중 그 엽서 모음 이런 거는 정말 정독을 많이 그럼요. 했었거든요. 그런 것도 그러고 옛날 김남주 시인이나 박노해 시인의 시들 보면 당시 정부나 이런 걸 정말 적나라하게 비판을 하거든요. 예. 저가 표현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게. 근데 당시에 그 어마어마한 뭐 공안 분위기에서도 검찰이 그런 건 기소를 안 했습니다. 예. 왜 그런 좀 지금 좀 찌질한 그런 걸 들어서 이번 그 일을 기소하고 재판에까지 그래서 회부하게 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건수가 없었나요 혹시? 뭐 검찰이? 전 자화자찬하지만 뭐 제 존재감이 너무 걸리지 않았나. 뭐 이거는 제가 이제 뭐 자화자찬이고. 좋아요. 그 정도로 네. 하시고요. 네. 깔때기는. 네. 자, 우리 부인께서는 혹시 네. 그 윤 회장이 보낸 남편이 보낸 이런 옥중 편지를 잘 참 몇 통이나 보냈나요? 그거부터. 뭐 일주일에 한 통이니까 3년 동안. 그 안에서 뭐 편지 쓰는 거 외에 할 게 뭐 있습니까? 특별히? 저는 이제 저희 사실 제가 들어가 본 경험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저희 부부는 총 합치면 10년 넘습니다. 옥테크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이제 국가보안법이 철폐될 날을 기다리면서 테크는 뭐예요? 재테크 할 때인데요. 예. 이후에 국가 보상을 기대하면서 이 그게 10년 국가보안법 후든 폐지 20년 후든. 국가보안법 폐지된 이후에 이제 소급 적용을 바라면서 오늘 옥테크라고 소급 적용 나온 거 생각하니까 오늘 한겨레 기사 보니까 예. 간통죄에 대한
소급 적용 문제가 있더라고요. 네. 이걸 위헌을 적용할 경우에 뭐 60몇 년도에서부터인가 이후부터 법 제정 이후에 생긴 것을 다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요. 만만치 그래서- 않을 겁니다. 간통죄뿐만 아니라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국법 예. 이번에 헌재에서는 이제 이걸 한시적으로 정해가지고 뭐 2년 전부터인가 뭐 그때부터 나온 뭐 법안에 발의되온 그 네. 이후부터 한다 뭐 그런 그런 유의 얘기가 있었는데 네. 국법법이 위헌이나 이렇게 해서 폐지되거나 불법성이 드러난다면은 나중에는 그 피해자들 예, 예. 다 그럼 국가 배상이죠. 배상입니까? 네. 보상입니까? 배상이죠. 48년부터 적용되니까 실제 간통죄나 뭐 이건 하여튼 이게 그건 논외의 논외로 얘기긴 치더라도, 한데, 예. 그 지금 한국 사회 분위기에서는 이게 참 먼 얘기 같지만 이게 매년 지금 유엔에서 예. 남쪽 정부에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국가보안 폐지를 해라.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법이다. 그러니까 되게 상식적인 거죠. 폐지를 하고 피해 받은 사람들에게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근데 이 한국 사회에서는 이게 마치 되게 먼 얘기처럼 지금 보이는 게 좀 최근에는 네. 국법법이 별로 화제라기보다는 언론에서조차 다루어진 경우가 별로 없죠. 물론 꼭 자주 다루어지는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는 네.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우리나라 국보법이 형법에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내란죄, 외환죄, 간첩죄 네. 형법에 다 있어요. 예. 저도 형법을 가끔 기사 쓰면서 참고할 일이 있는데 형법이 없는 특별한 법이라면 필요할 수도 있겠죠. 뭐 흔히 남들이 말하는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근데 형법에서 그걸 다 커버하고 있다면 그게 꼭 필요할까요? 그렇죠. 그 처음에 해방되고 국가법 만들 때 초대 대법원장님이 이제 김병로 예. 씨라고 그분이 이 형법이 있는 건데 왜 굳이 국가보안법을 만드냐 일제 치안유지법이랑 비슷한 똑같은 것이죠. 걸 이렇게 끌어와가지고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겠냐 일제 시대가 이어진다고. 그랬더니요. 근데 강행이 된 거죠. 날치기. 그러니까 이승만 이제 정권. 나치기고 이승만 정권 제자에서 예. 나치기 된 예, 것이군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편지 얘기는 한 말씀을 드리면 예. 저희는 국가보안사범은 안에서 3년 동안 있으면 그 교도소는 일을 시킵니다. 출력이라고 나가서 출력? 나가서 안에서 노역을 시키는 거죠. 일을 시키는데 저희는 그런 걸 안 시켜줍니다. 왜요? 안 시켜주고 정치 국가보안사범 방에만 있습니다. 일을 못 시키는 거죠 교도소에서. 일을 하면은 얼마의 노임도 주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희는 그것마저도 그러면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예. 그 이유가 뭔가요? 격리죠, 격리. 예. 격리 예, 차원입니까? 그 안에서도 사실 손해 폭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예, 저희는 독방 생활만 합니다. 딴 분들은 보통 이제 뭐 많으면 9명, 10명 이렇게 같이 생활하는데 저는 독방 생활을 하는데 3년 동안 1000일 동안 24시간 중에 1시간 운동 빼놓고는 그 한 평 방에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할 일이 책 보는 거와 예. 글 쓰는 거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또 편지를 쓴다 해도 이제 국가보안법으로 들어온 사람은 편지 내용이 뭐 다른 게 있을 혹시 수 서신 없는... 금열 합니까 요즘? 합니다. 예. 합니까? 이거 제가 참 말 같지 않은 말이긴 합니다만은 안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참 이거 죄송스러운 표현인데요. 공부하기는 참 좋네요. 그죠. 고시를 제가 볼 때는 한국에 있는 고시는 다 패스할 수 있습니다. 3년이면. 아니 정봉주 의원은 안에 들어가서 몸도 풀리가 나왔던데 아, 윤 회장께서는 뭐 운동을 하기가 좁아서 못하겠다 거기는. 제가 이번 무죄석방 때문에 예. 아직 마무리를 덜 해서 그러지. 예. 운동을 좀 했습니까? 예, 빨래판이 나올 뻔했는데 그 어디 있어요? 그거는 제가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제가 실언했다면 제 용서해 정봉주 주십시오. 의원님 그 운동 얘기는 선물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사람을 한평 공간에 가둬놓고 하루에 1시간 운동 시간을 준다는 것은 뭐 정신적으로는 물론이겠지만은 육체적으로도 아주 사람이니까 가혹하네. 사는 겁니다. 동물 같으면 가축은 그렇게 가둬놓으면 죽습니다. 1시간이면 아니 한 평이면 그 안에서 잠과 대소변은 어떻게 봅니까? 그 잠은 이제 머리 누우면 머리 발 이게 이제 끝에서 끝으로 닿고 예, 딱 누우면 그 정도 머리만 공간이 바로 위에 변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빨래도 하고
샤워도 하고 물도 나옵니까? 설거지도 그러니까. 하고. 예. 밥은 넣어줄 것이고요. 네. 제가 길게 해주는 것은 신뢰 같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나요? 저요? 예. 조국이 맺어준. 조국이라니 어느 조국요? 조국이 하도 여러 조국이라서. 제가 2000년에 그 8.15 행사장에 딱 갔는데 이제 그 한총련 의장 딱 마치고 수배 중이긴 했는데 행사장 갔는데 그 아내가 이제 이제 그때 평양에 한총련 방북 대표로 갔다 오고 그 교도소 감옥 생활을 이제 마치고 수년 마치고 출소를 딱 했어요. 예. 해서 이제 그때 처음 봤죠. 예. 출소 인사를 이제 8.15 행사장으로 와서 만나자마자 이제 불꽃이 튀기고. 네. 저보다 연상입니다. 부인도 불꽃이 튀었나요? 아니 서로 지금 제가 볼 땐 먼저 튀긴. 네가 먼저 것 같은데. 튀겼대, 내가 먼저 튀겼대 이런 식으로. 아, 근데 어쨌든 뭐 두 분이 들어오면 어쨌든 간에 누가 먼저 튀겼으니까 오늘이 있는 거는 맞죠? 네. 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죠. 이제는 뭐 인생의 동반자 부부이지만은 또 더 젊은 시절에는 뭐 또 한 길을 가는 동지로서 이렇게 살아오셔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지나온 날을 참 실례지만 두 분 연세를 제가 미처 조사해 보지 못했습니다. 네. 윤 원장님은 올해 연세가 몇이나 되십니까? 39. 그러시군요. 네. 부인은 아까 연상이라고 하셨으니까 최소한 40이네요. 네. 예. 41살. 뭐, 그러시군요. 예. 이런 삶이 고되지 않습니까? 그 이번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실 예. 저번에는 한총련 의장 하면서 아 감옥 생활 한 번은 하겠구나 어쩔 예. 수 없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엔 좀 무죄 받고 나왔지만 전혀 예상을 못했거든요. 못했는 상태에서 처음엔 참 애기들이랑 정을 붙이고 떠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 7개월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아 이게 어떤가 내 삶에서 내가 이거를 진짜 버티고 있는 거 아닌가 어렵게 예. 근데 아니더라고요. 사실 즐겁습니다. 즐겁고 과정에서 어려운 건 있지만 과정에서 어려운 거 있지만 제가 뭔가 실수를 했거나 크게 뭐 잘못을 했거나 예.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고자 했던 걸 했고 이거를 이제 부당하게 받은 이런 데서 그리고 또 나와서 안에서 사실 힘들면서 이걸 의식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낸 생각이긴 하지만 나와서 또 동지들이 수고했다고 손잡아주고 예. 이런 거 보면서는 뭐 그 과정에서 나름 자부심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부인께서도 한 말씀. 아니 그런 일이 있습니다. 뭐 자기 연민에 빠지면 한도 끝도 없는 건데 저 특히 뭐 친정에서 친정 부모님들이 보거나 이럴 때는 이런 뭐 고생을 사서 한 년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제가 또 친구들 이제 뭐 40 나이 뭐 부록이 넘고 막 이러면서 친구들 만나고 이래 보면요. 예. 저랑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만큼 인생이 막 고달프지 않거나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다니는 친구들도 그렇고 뭐 시댁과의 관계 문제나 남편과의 문제나 아니면 직장 동료와의 문제에서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이 속을 썩고 사는 것 같아요. 예. 오히려 그냥 저는 제가 옳다고 믿었던 것 그리고 옳은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선택한 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기타 뭐 여러 가지 문제는 있죠. 뭐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뭐 애들 교육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내가 선택한 거니까 제가 기꺼이 지고 가는 것 같아요. 원망하지 않기도 하고. 예. 자, 아까 아이들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이제는 뭐 4학년, 1학년이면은 3학년, 3학년, 2학년이요. 철이 들었다고 하기는 이른 나이지만 그러나 또 요즘 아이들은 올된 아이들도 있습니다. 네. 올되다는 말은 빨리 된다는 네. 시골 말인데 아이들이 이런 아빠의 잦은 외출, 이 표현을 외출이라고 하겠습니다. 외출을 어떻게 봅니까? 잦은 외출이라기보다 드문 귀가 드문 귀가 해당합니다. 예. 그 말이군요. 네. 근데 표현은 다른데 의미는 같네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 처음에 뭐 아빠한테 가고 막 이런 다른 딸내미들이 막 애교 떨고 막
탁탁 안기고 이러는 것처럼 그런 게 되게 없었어요. 남자 어른과 같이 살아본 적이 없고 해서 우리 남편이 바지 갈아입는 거 제가 보면 변태라고 소리 지릅니다. 집안에 남자가 없어 놓으니까. 안 봐놓으니까. 예. 야. 그래서 사실 큰딸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입학하기 직전에 아버지가 한 번도 없었던 집에 없었던 아빠가 돌아온 거였거든요. 근데 아이들 성장에 네. 본의 아니게 아빠가 어느 부분 공백을 준 것 같아요. 그죠? 그걸 네. 성장 다른 이후의 시간에 많이 좀 그걸 좀 보완해 줘야 할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뭐 피해랄까? 분명히 그죠? 다른 아이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그 공백을 윤 원장께서 잘 좀 메워주시기 바라고요. 잠시 우리 간추린 뉴스를 잠시 듣고 얘기를 계속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0년간 빛을 보지 못했다는 한 참가자. 검사를 해본 결과 아마 평생 눈을 보지 못할 것이다라는 완전한 판정을 받게 됐어요. 어머니가 우시더라고요. 현재보다 미래가 더 걱정되는 어머니의 마음. 일단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해줘야지. 그런 좀 마음밖에는 안 들어요. 기대해볼게요. 노래 준비되셨나요? 이제 너에게 난 아픔이란 것. 시각장애가 있지만 누구보다도 꿈이 많은 청년 권순철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TV가 있지만 그거 안 들어도 국민 TV 라디오만 들으면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거든요.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세요. 저도 조합원입니다.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 문의는 서울 3144-0933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정운현의 타임라인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은 초대석 시간입니다. 네, 오늘 초대석에는 황선, 윤기진, 황선 부부를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윤 원장님. 네. 또 황 대표님. 네. 어떤 일부 종편에서는 두 분을 종북 부부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무려 1위입니다. 예? 무려 1위입니다. 종북 부부 5위까지 발표했는데. 아, 일이요? 네네. 아직 그 감옥에 있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편지를 보내왔다고 예. 1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뭐가 1위를 했냐고 TV까지 나왔다고 종북 부부라고. 아니 근데 자 그러면 그 얘기는 천천히 묻고요. 2위, 3위, 4위, 5위는 이미 보도가 됐다면은 뭐 제가 여기서 우리 이름을 언급한다고 해서 예. 큰 문제는 없겠죠. 2위는 어느 분 부부인가요? 한상열 이강실 목사님. 한 목사님 부부. 예. 또요. 3위는요. 이정희 심지한 대표. 심지한 변호사 부부. 예. 또 4위는요. 김재현 최고위원? 김재현 의원. 예. 예. 부부. 5위는요. 5위는 한명숙 의원님 부부. 한명숙 전 총리 부부. 네. 야 재밌다고 해야 되나? 우습다고 해야 되나? 예. 1위 한 소감이 어때요, 그래? 이왕이면은. 아니 카톡이 막 오고 난리 났습니다. 그때 그 방송이 자정을 넘나들면서 하는 방송인가봐요. 종편에서 채널 A 쾌도난마인가라고 하여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언니 1위 했어. 지금 막 사진도 나오고 난리 났어. 막 이러면서 예. 캡처를 하고 딱 보내주더라고요. 1위. 사랑의 짝대기 같은 모양이에요. 제 얼굴이랑 여기서 둘이 하트 막 있고. 근데 종북 부부 1위였던 거죠. 그리고 이후에 막 이강실 목사님한테 전화 막 왔는데 아니 우리가 2위 돼? 막 이러면서. 젊은 너희들이 1위고 늙은 우리는 2위야 이런 식입니까? 예, 그랬는데 하여튼 저는 황당하죠. 예. 그 소위 말하는 시사 프로그램이 하는 짓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정말 너무 황당하고. 이번에 심지어 5.18에 북한군이 왔다고 하는 그런 정언을 버젓이 내보내는 방송 아닙니까? 네. 두 분은 자 우리 국민TV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듣고 계신 이 시간에 한번 밝혀보십시오. 두 분은 종북 부부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기본은 첫 번째는 종 뭐라고 얘기하는 종 마르크스, 종 그리스도
공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어떤 인격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모독하는 말이다. 누구를 따른다는 게. 예. 그 대상이 나라가 됐든 자기 국가가 자신의 됐든.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정세 판단이든 아니면 이 철학적 판단이든 다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그런 건데 이 사람의 그 사람의 어떤 능력, 사고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이 사람을 완전히 그냥 인조인간이나 로봇 취급을 해버리는 그런 어휘로서 이게 사람 자체의 모욕적인 말일 수밖에 없다. 용어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예. 그리고 굉장히 정치적 의도를 갖고서 만들어낸 용어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는 농담으로라도 이런 얘기가 사실은 쓰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일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한국 사회에서 한국 근현대사를 통틀어서 예. 사실 그런 숫골들한테 숫골 저는 이 말은 굉장히 과학적인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숫골들에게 빨갱이라고 손가락질 안 받아본 그 의의는 없다는 거. 예. 혹자는 그러더라고. 이 시대에 예수가 한국에 산다면 빨갱이 소리 듣기를 딱 좋다. 네네. 종북이라고 찍혔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아니 뭐 조합제시까지 종북이라고 한다면은 물론 일각에서 네네. 뭐 일베 회원들이나 몇몇 사람들이 뭐 몇몇은 아니겠지만은 네. 일각에서 진짜 그럼 종북이라는 말이 과학적인 말이 아닌 거겠죠? 네. 아니 조합제시도 대표적인 우파 혹자는 극우까지도 뭐 해서 우파 농객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사람을 종북이라 한다면 도대체 종북이 스펙이 어디까지냐는 얘기죠. 네네. 도대체. 그런 경우까지 듣는 것이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빨갱이라는 손가락질 한번 당해보지 않고 한국 사회에서 어떤 역사적 개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예. 그것이 이제 지금 현재는 종북이라는 어휘로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 어휘 자체가 우리 박통께서 잘하신 말씀,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 네, 이런 생각합니다. 좌우간 뭐라고 하는 표현은 그 한 개인의 인격을 무시하고 또 말살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과학적이지도 않고 적절한 표현도 아니다. 제가 재판할 한 때 말씀 해주세요. 그 검사 공소장에 이제 종북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예. 종북 뭐 윤기진 피고인 종북. 재판정에 갔을 때는 이제 판사님 눈을 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최후 진술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판사님 저를 한번 보시라고. 뭔가 종이라는 표현 수식이 되게 모욕적입니다. 그리고 종이라는 행동을 하려면 사람이 일상에서 만났을 때 눈빛이 풀려 있어야 됩니다. 뭐 강시나 뭐 좀비나 이런 게 종 아닙니까? 이런 게 종. 근데 더군다나 국가보안법이 서슬이 퍼런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런 거를 한다는 건 그만한 어마어마한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런 게 이번 재판에서도 오히려 판사님의 마음을 좀 움직이지 않았나. 예. 오히려 종북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일반 양식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역효과를 주지 않겠나. 그럼 두 분 모신 김에 이런 얘기를 뭐 준비되지 않은 질문이지만은 조금 허심탄회하게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황 대표님도 한총련의 멤버로서 대학 시절에 활동하셨나요? 네, 뭐 그렇습니까? 네. 자, 두 분 그럼 다 한총련에서 활동하셨는데 한총련이 국법법에서는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다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건 아닙니다. 네. 막 이제 실정 법상으로 본다면은 그런 전력.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런 종북이다 또는 반북이다, 뭐 친북이다, 뭐 이런 뭐 딱지 붙이기라면 딱지 붙이기고 또 지금 뭐 좀 객관적인 용어로 본다면 분류이기도 하고 뭐 규정이랄 수도 있고 한데 지난번에 우리 정봉주 전 의원이 나와서 종북, 친북 얘기할 때 네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네. 이 네 가지 안에 들지 않으면은 종북이 아니다. 물론 그거는 정답이란 뜻이 아니라 정봉주 전 의원의 그의 하나의 생각이고 주장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밝힙니다만은 첫 번째 뭐 북한의 핵무기, 북한의 뭐 세습 체제, 뭐 김영민 PD 또 두 가지는 뭐였나요?
그리고 뭐 이런 북한에 것을, 가서 예. 가 살고 싶나? 살고 싶나? 뭐 애국가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애국가 부르나 안 부르나 예. 뭐 이런 얘기했는데 뭐 이걸 제가 그대로 질문으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자관 두 분은 그렇다고 반북은 아니죠. 예. 통일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북한과 대화하고 공통점을 찾아내고 이래야만 통일이라는 과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요. 부총리를 지내신 분 누굽니까?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네요. 한남상 부총리. 예. 그분이 2003년인가 제가 오마이뉴스 국장 시절에 저하고 인터뷰할 때 아직도 제가 제목이 기억납니다만은 우리가 남북이 통일하려면은 북은 더 친남해야 되고 남은 더 친북해야 된다. 아, 전 그런 표현 되게 표현을 이렇게 그걸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우리가 모니카 목사님께서 일찍이 네. 말씀하셨죠. 한남상 부총리 지금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네. 날짜도 나올 겁니다. 김 PD 심심한데 오마이뉴스 들어 검색해 보세요. 한남상 해가지고 친북 친남 용어 3개 넣어 보세요. 네. 날짜가 바로 딱 나올 겁니다. 예. 저는 그 말이 저는 그 말씀을 한 부총리 말씀을 액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남녀가 결혼하려면은 선을 보거나 뭐 어쨌든 뭐 소개를 했던 결혼하려면은 서로 상대방을 좋아하는 마음을 가져가야 된다. 네. 2004년 2월 10일에 제목 읽어보세요 한번. 예. 그뭐지 제목이 예. 친남 친북 세력 많이 나와야 민족 공조된다. 그렇습니까? 구속감인데요. 본문에 가서는 그래 나와요. 예를 그렇게 들어놨어요. 남녀가 결혼하려면은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자주 대화하고 공통점을 찾아가야 통할이 하지. 서로가 멀리하고 적대시하고 거부하면은 어떻게 결혼을 하겠느냐. 저는 이 예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걸 법적인 것도 생각하지도 않고요. 이념적으로도 보지 않고 우리 누구나 만나면 우리의 소원 통일이라고 하고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남북은 또는 우리 주변의 나라들은 통일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는 짓을 보면은. 그런 점에서 우리는 두 분은 북을 어떤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제가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북을 어떻게 보냐를 얘기할 때 저희는 이제 요 배경을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얘기하십시오. 저희가 운동을 할 때 처음에는 뭐 대학을 얘기하면 처음에는 4.19 마라톤을 나갑니다. 1학년 때. 예. 예. 그래서 이 민주화가 문제가 있구나. 그 다음에 5.18 망월동을 갑니다. 예. 민주화가 잘 안 되는 배경에 미국이 있구나. 예. 그 다음에 8.15 행사를 갑니다. 예. 미국이 우리를 가장 괴롭힌 것 중에 우리 민족이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것 중에 우리 민족이 이런 그 레드 콤플렉스에 딱 발목이 잡히게 만드는 데서 분단이 정말 크구나. 예. 그렇게 통일운동을 시작합니다. 학생들이? 예. 근데 통일운동 우리 뭐 선배님들이 그러셨고 예. 80년대 선배님들.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입장이냐면 북은 가장 마지막에 만나는 겁니다. 그 과정에 우리 뭐 동아일보나 이런 데서 북에 가보면 사실 딱 북에 갔을 때 이분들이 남쪽에서 했던 그런 뭐 방금 얘기하셨던 그런 몇 가지 소재에 대한 비판을 가서 막 그러시지 않거든요. 예. 동아일보 사장은 가서 금판에 찍힌 김일성 주석의 보천보 전투 예전 기사를 찍어서 갔다 선물했죠. 네, 순금판으로. 우리 두 이제 작고하신 두 대통령께서도 가시면 어떻게든 관계를 잘 만들기 위한. 예. 아까도 뭐 시 말씀하셨는데 정의성 시인이 쓴 시 중에도 또 그 표현이 있습니다. 주례사 남북의 주례사. 예. 서로 사랑해라. 서로 고무 찬양해라. 예. 그래야 사랑할 수 있다. 그 입장이죠. 고무 찬양이라는 말이 국법부에 들어가 버리니까 이상한 말이 됐지. 자, 뭐 성경에 많이 나오는 찬양이라 예를 들어서 고무시킨다. 북도도 준다. 좋은 말인데 이게 국법부에 거기 고무 찬양지로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아주 말이 금기어가 되어버려 가지고 요즘 그죠. 용어가 아주 사어가 되어버리고 있어요. 저는 통일이 되려면 남이랑 북이 무슨 경쟁을 해야 되냐. 서로 저는 뭐 이제 노무현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6.15 공동선언이나 14 남북선언에서 내정 간섭하지 말자. 관계를 좋게
만들어 가자. 이런 약속을 원칙을 잡으셨습니다. 이걸 철저히 지키자. 그리고 남과 북이 경쟁하자. 누가 더 잘 지키나. 내정 간섭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통일 문제에 걸리는 걸 누가 더 잘 풀어내느냐. 남쪽 같은 경우는 국가보안법이 걸리고 있고 그런 걸 경쟁하자고. 말씀하신 대로 예. 북이 부족한 건 북이 빨리 풀어내고 서로 자기 얼굴에 묻은 때를 먼저 씻을 생각해야지. 사실 뭐 저는 북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새누리당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권에서 그런 말할 자격이 사실 없는 분들이잖아요. 예. 있는 분들이 얘기하면 토론이라도 해보겠어요. 들을 가치조차 없는 뭐 국회에서 민정은 뒤로 하고 누드 사진 보는 사람들이 감히 어떻게 그런 걸 얘기를 토론을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어쨌든 두 분이 그 한 종편 보수 종편사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답이라고 믿지 않습니다만은 또 그리고 그 말이 적절하지 않고 부정확한 표현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제가 또 질문을 드려본다면은 두 분이 북한을 무턱대고 추종하는 그런 세력은 아니죠. 맞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저는 무턱대고 추정할 수 있는 사람은 한국사에서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순종하는 쪽을 택하죠. 그러면 정부가 아닌 것은 확실하네요. 보시기에는 봐서 어떻게 알아요? 얼굴에 써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두 분이 이런 보도를 한 채널 A를 상대로 뭐 명예훼손이든 또는 뭐 어쩌면은 제일 만만한 게 지금 형법에는 모욕죄입니다. 내가 모욕감을 느꼈다. 네. 그런 거 소송으로 대응할 생각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진행 중입니까? 네네. 저는 이런 걸 그냥 미친놈 하고 또는 뭐 픽 하고 웃어버릴 것이 아니라 법 당한 데만 쓰는 법이 아니고요. 내가 법을 필요할 때는 활용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변희재 씨 같은 경우에도 그런 과도한 용어가 법원에서 제지를 받았죠. 변희재 씨가 돈 많이 버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누구든지 우파 진영의 사람이든 저는 네. 심지어 또 이쪽 또는 좌파 진영의 사람이든 보수든 진보든 굳이 영남이든 호남이든 저건 공적인 자리에서 발언할 때는 신중하고 그것이 내가 말을 쉽게 하면은 나는 화통할지 모르지 화끈할지 모르지만 듣는 이에게는 가슴에 비수처럼 꽂힐 수 있다면은 말에 책임을 지는 것도 져야 됩니다. 그냥 뭐 하다 보니까 튀어나왔어요. 그건 곤란하다는 거죠. 응당한 글로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쨌든 제가 오늘 두 분을 인터뷰한 바로는 두 분은 종북 부부가 아니다. 네. 라는 것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제가 확인시켜 드립니다. 맞습니까? 네. 좋습니다. 재판부에서 벌써 해줬습니다. 그래서 참, 대한민국 법원이 문책을 했군요. 예. 자, 올해가 이제 6.15 남북 공동선언 13년. 벌써 그렇게 됐군요. 이런 것을 보는 감회는 어떻습니까? 참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나. 2005년인가 정동영 전 장관님이 이제 평양에 갔다 오시고 남북관계가 제2의 전성기 뭐 이렇게 할 때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남북이 모여서 통일 행사를 했습니다.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날 이제 뒤풀이하고 이러면서 통일이 예전 문익환 목사님이 외치셨던 통일이 됐어. 진짜 이러면서 다 건배를 하루 종일 했습니다. 너무 감동을 먹고 통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 8년 전. 될 수밖에 없겠구나. 노무현 대통령이 또 서해 그 합의를 끌어오시고 할 때만 해도 그래 희망은 있어.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지금은 너무 또 멀어 보이죠? 불과 몇 년 사이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 딸 둘째 딸이 2005년에 정말 합법적으로 서울 평양 관광 때 평양에 갔을 때 그 아리랑 공연 보다가 진통이 와갖고 평양 산원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그 군사 분계선을 넘은 최연소
생후 15일 때 건너오고 남북 해외에서 전부 막 통일동이라고 막 그러고 그때는 적십자 남북의 적십자라든지 통일부라든지 관계기관이 다 화환 보내주고 애기 축하한다고 막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통일부가요? 예. 통일부가 돌잔치 줬습니다 저희. 되게 잔치 줬죠. 근데 그래서 저는 아이가 자기 고향에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잘 왔다 갔다 하면서 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아이 이름이 혹시 뭡니까? 결애. 결애. 예. 하필 한씨랑 결혼은 안 했고 한결애는 아니고 윤결애. 네, 윤결애. 예. 근데 그 아이가 지금까지 고향에 한 번도 못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 못 거기서 했어요. 태어났으니 태어난 곳이 고향이니까 거기가 네네. 고향은 고향이네요. 지금 실향민이에요. 예. 그걸 또 실향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군요. 네. 자, 우리가 한 50분 가량 시간을 꾸려왔습니다만은 서서히 시간이 되어가서 충분한 얘기를 나누지 못한 것은 아쉽게 생각하고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모시기로 하고요. 자, 끝으로 두 분이 하실 말씀 제가 규정하지 않고 짧게 한 말씀씩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명박 5년 정부 5년 지나봤잖아요. 근데 박근혜 정부한테 사실 기대를 할 수도 없고 남북 관계든 민생이든 민주화든 이걸 어떻게든 못하려고 하는 정치 세력이 집권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정신 바짝 차리고 좀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저희 국민들이 전 두 가지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너무 지금 힘들지 않습니까? 싸우지 않는 곳이 없고 감옥이 아닌 곳이 없습니다. 밀양부터 강정, 제주도부터 지금 서울까지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이런 고통이 빨리 더 이상 지속되면 안 된다 이런 게 또 하나 있고 촛불의 힘을 벌써 잊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국민들보다 저희가 오히려 소위 끌어간다고 하는 이런 이 집단이 오히려 너무 일희일비하고 국민들한테 배우고 국민들이 원하는 걸 빠르게 맞춰주는 게 지금 관건이지 않는가. 자, 황 대표님 짧게 한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야, 정말 압축적이고 짧게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자, 앞으로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남북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6월을 맞아 통일운동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윤기진 민권전대 대표 그리고 황선 희망정치포럼 대표 부부를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